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끝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3일 정도 남았고요.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는 31일 일요일일 거라서 정말로 2023년의 마지막 날일 건데요. 여러분 2023년 어땠어요? 뭔가 엄청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아쉬운 게 많은 한 해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새해가 다가오면,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2023년 올 한 해 뭐 했지? 이렇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내년에 2024년에는 뭘 할까 하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24년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024년에는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다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2024년에는 꼭 내가 원하는 토픽 성적을 따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디디의 저의 2023년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을지 저의 새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주시면서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내 2023년은 어땠지? 나는 내년에 뭐 하지?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디디에게 사연을 들려줘 코너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에게 사연을 들려줘 코너는요. 제가 만든 무료 디스코드 서버에 있는 사연방이라는 방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가 끝나고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닉네임 쿠로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쿠로님은 일본에 있는 간사이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걸 진짜 신기하게 느껴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아는 외국인 분들도 없었고 외국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기회도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읽거나 듣거나 할 수 있어서 진짜로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외국어는 영어조차 하나도 못했는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한국어를 공통 언어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일본어를 배우게 됐어요. 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시작하게 된 이유. 근데 언어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냥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동기, 하나의 모티베이션일 뿐이고 이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힘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재밌어서 계속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감동받았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기쁘고 좀 마음이 따뜻해졌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 디스코드 채팅방을 만들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이 디스코드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놀러와 주세요 하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 해놓고 잠을 잤어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제 디스코드 방에는 자기소개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정말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계신 분들께서 인사를 엄청 많이 남겨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누구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누구예요. 미국, 태국, 대만, 콜롬비아, 홍콩, 인도, 폴란드, 미얀마, 이집트 이렇게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줬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제가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우주로 날아가서 뭔가 지구를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지구가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지구가 디디 안녕 하고 인사를 해주는 걸 제가 우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동을 받은 아침이었어요. 지금 제 디스코드 채팅방에는 300분 정도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언어 교환 같은 걸 할 수 있는 어플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 헬로톡이라던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디디의 한국어 공부방 디스코드 커뮤니티는 완전 랜덤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들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고 또 정말 한국을 좋아하고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게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디스코드 채팅방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라에서 있었던 일 같은 또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있었던 일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쿠로님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오늘 테마로 넘어가서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디의 2023년은 어땠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저의 새해 목표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저한테 있었던 2023년의 가장 큰 변화,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꽤나 오래 했어요. 처음 영상을 만들었던 건 7년 전인데요. 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게 대만이었는데 여행을 가서 영상을 좀 많이 찍어 와서 그때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근데 정말 재밌어서 제가 그 뒤로도 혼자서 영상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그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셀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확실히 생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나는 유튜브로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연하게 좋은 기회가 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회사에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열심히 회사를 다닐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디디는 무슨 일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당당하게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회사에서 UI UX 디자이너 그러니까 웹, 앱 이런 거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꽤나 멋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가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뭔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2023년 1월에 좀 회사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겨서 1월에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회사에 4명만 남게 됐어요. 저까지 합해서. 저 말고 다른 3명, 이렇게 총 4명이 회사에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죠. 나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이렇게 1월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일도 재밌었고 디자인을 하는 일도 재밌었어요.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났고 4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5개월 정도 별로 재미없게 다녔는데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재밌게 했던 일이 일본어 공부였어요. 일본어, 외국어를 공부하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제 그동안에 가장 재밌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 모아서 다 가져가서 회사에 디자인으로 만들었었는데요. 5월쯤이 되니까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다 회사에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팟캐스트였고, 그래서 회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많기도 했고 그때 회사가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한 5월쯤에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 6월 9일에 첫 팟캐스트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채널을 처음 만들고 한 2달 정도는 구독자가 서브스크라이버가 100명이 안 됐어요. 2달 동안 100명이 안 돼서 매일 한 10명, 20명 이렇게 2달 정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변에 제 팟캐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물론 정말 자신 있게 재밌게 열심히 만들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나 팟캐스트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채널이었어요. 그러다가 2달이 지나고 한 9월쯤에 갑자기 제 팟캐스트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씩 느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떠보면 구독자가 100명, 다음날 눈을 떠보면 200명, 다음날은 300명 이렇게 막 늘기 시작해서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빴는데 매일매일 그 구독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신감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주 만에 구독자 1000명이 넘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주변에도 나 이런 채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팟캐스트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브이로그를 만들어 본다거나 라이브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나오게 팟캐스트를 찍어본다거나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챌린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거의 4,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4,000명의 구독자가 생긴 거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꽤나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매주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잖아요. 뭔가 내가 매주 그래도 뭔가를 해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요.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밌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아이디어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이 정말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항상 매일매일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디디님 응원합니다. 아니면 이런 팟캐스트 정말 한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는 매일매일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랑 하는 대화도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 다들 정말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셔서 저는 진짜 기분이 매일매일 좋아요. 어떤 기분이냐면 세계에, 이 지구에 정말 다양한 곳에 친구가 생겼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이 든든하다는 거는 마음이 외롭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지 않고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기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기분이 듭니다. 보탬이 된다는 건 좋은 거를 더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4,000명의 구독자분들과 정말 즐겁게 팟캐스트를 매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2023년 돌아보기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 2024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4년 계획. 사실 저는 MBTI 끝자리가 P예요, P. 그래서 그렇게 항상 계획을 세우는 타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새해가 됐을 때 올해 할 것들 하면서 이렇게 막 리스트를 만드세요? 저는 2023년 계획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일본 여행을 3번 정도 가자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2023년에 일본을 2번 갔다 왔으니까 제 2023년 목표는 3분의 2 정도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이라던가 이번 주에 할 일, 이런 것들은 저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뭐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 이런 거는 전 세워요. 하지만 1년 동안의 계획, 1년 동안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10년 후에 내가 뭘 할지 세우는 계획 같은 건 너무 멀다? 그런 너무 먼 미래의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가끔 그런 너무 먼 계획, 너무 큰 계획은 불필요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필요하지 않은 짐. 그러니까 지금 무겁게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을 들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10년 동안 걸어서, 열심히 걸어서 저기 하늘에 있는 달까지 가는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달까지 10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막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랬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10년 후에 저 달에 갔을 때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가서 입을 옷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금 출발했지만, 방금 여행을 시작했지만 달에서 먹을 음식, 그리고 달에 가서 입을 옷, 그런 거를 미리 사둡니다. 그러면 물론 내가 10년 후에 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입을 옷이 없는데 나는 옷을 잘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다들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데, 다들 힘든데 나는 그 사둔 먹을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10년 후에 달에 도착했는데 막상 내가 너무 살이 쪄서 미리 사둔 옷을 입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가보니까 달에 의외로 생각한 것보다 먹을 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먼 계획을 세우는 거,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스케줄을 짜는 거는 가끔 이렇게 무겁게 10년 동안 들고 다니는 옷과 음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좀 그래도 오랜 시간 후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그래도 책상에 이렇게 탁 앉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어떤 걸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시간을 내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아니면 사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계획했던 걸 성공했을 때 해냈다 하는 그 기쁨보다 계획했던 걸 못했을 때 난 이것도 못했어 하는 그 실망하는 게 저는 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계획이 있었던 날,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계획을 한 날, 계획이 많이 있었던 날에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도 만족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인데요.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설명할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2번째는 저의 직업,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저의 생활, 제가 살고 있는 곳, 제가 보내는 하루 루틴,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2번째 목표입니다.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뭔가 매일매일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접시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튼튼하게 내가 할 일을 착착착 잘 해나갈 수 있게 가만히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게 안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직업, 그리고 저의 생활, 이런 게 안정될 수 있게 하자 하는 게 2번째 목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올해 12월부터 좀 많이 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유튜버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어 선생님인가? 아니면 나는 회사원인가? 나는 디자이너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내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팟캐스트, 이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지만 아직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예전에 다녔던 회사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외주 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디자인이 필요한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컨트랙트를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해주는 그런 일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저 같은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제가 팟캐스트 아니면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서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튜버입니다. 그런 팟캐스트를 만드는 유튜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해서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 일을 역시 난 디자인 일을 해야겠어 하고 다시 디자이너로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저는 2024년에는 정말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 생활 이런 게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인데, 제가 지금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제 직업이랑 제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저는 일주일에 반은 이 서울 집에 있고요. 일주일에 또 나머지 반은 저희 부모님 집에 있어요. 부모님 집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물론 부모님, 저희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지금 저희 부모님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러 매주 가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데, 도대체 우리 집이 어디지? 나는 내 집이 어디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이번에 올해 10월에 도쿄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도쿄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 집이 어디지? 서울에 있는 내 방인가? 아니면 부모님 집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년 6월에는 이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집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제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 건지, 아니면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고양이도 데리고 나와서 혼자서 살아갈 건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가 됐든 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제 직업도 그렇고 그 생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데, 이게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욕심이 많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만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2개, 3개, 4개를 다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할 거면 그냥 유튜브를 하던가, 유튜브도 하면서 돈도 벌고 싶으니까 뭐 일도 또 따로 하고, 그리고 나는 혼자서 있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도 자주 만나고 싶고, 고양이도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해진 것 같아요.
완전 욕심쟁이 아니에요? 완전 욕심쟁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불안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직업, 생활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것도 계획이 맞나요? 계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는 약간 소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소원이고, 계획은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정해놓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하나하나씩 해가는 거.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그 두 가지가 소원으로 끝나지 않게, 그냥 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게 열심히 매달, 매주, 매일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또 작은 계획들도 있어요. 내년에도 일본 여행을 한 번은 꼭 가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해외여행도 한 번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도 매주 계속 올릴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몇 주인 줄 아세요? 1년이 몇 주? 1년은 총 52주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52주.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52주 동안 이제 52편의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니까 지금 이게 28에피소드, 28번째 플러스 52주, 52편이면 총 80편의 에피소드가 내년 2024년 12월이 끝날 때는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내년 목표 중에 또 작은 목표 중에 하나는 80편의 에피소드를 완성시키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일본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편안하게 일본인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아니다. 또 소원을 얘기하고 있었어.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또 많이 친구가 돼야지 하는 계획도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올 한 해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뭐 누가 아파서 힘들었어요 라던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슬펐어요 라는 그런 게 크게 없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소원, 제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저와 제 주변 그 누구도 크게 힘들거나 뭐 아프거나 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2024년 유일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떤 한 해였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는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4년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그리고 저 디디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마지막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내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